서강대학교 논술 문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하고 제시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시문 쪽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논술 문제 풀 때 제시문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항 정리의 내용, 그 다음 극한 중에 우리가 말하는 스퀴즈 정리라고 부르는 거죠.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정리에 관한 내용. 그 다음 등비급수의 합, 무한 등비급수의 합. 사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적분의 성질. 그 다음 적분의 성질 두 번째. 마 내용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넓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해하면 간단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1번부터 살펴봅시다. 문제 내용은 당연히 서강대 홈페이지에도 있고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 블로그는 아래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같이 한번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A가 양의 실수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먼저 다음 부등식이란 애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 모양을 보고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제시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시문 중에 저거랑 비슷한 모양이 있었나요? 얘가 있죠. 제시문 가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플러스 a에 n 플러스 1제곱이란 애가 뭐라고 표현된다고 되어 있어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k a의 n-k, b의 k제곱. 즉 얘를 쓴다면 얘는 k는 0부터 n까지 nck의 1의 n-k 곱하기 a의 k제곱입니다. 이거 우리가 2항 정리니까 사실은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있죠.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즉 1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제곱은 우리가 2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이러한 모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1도 0보다 크고 n 플러스 1 곱하기 a도 0보다 큽니다. a도 양의 실수이고 n은 자연수이니까요.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0보다 큽니다. 각각의 양들이 모두 0보다 커요. 그렇다면 얘네들이랑 2분의 n 플러스 1 n a제곱, 즉 요항이에요. 세 번째 항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앞쪽에 있는 애들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n 플러스 1과 n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n 플러스 1보다 n이 더 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를 연결하면 1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제곱이 2분의 n제곱 a제곱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했습니다. 혹시 가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지금 네모친 예를 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예를 보고 제시문 가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사실은 수학적 귀납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제시문 가를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자, 제심은 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자, 극한값을 하나 구할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등식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극한값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1을 대입해 볼 거예요. 1을 대입하면 어떤 모양을 얻느냐? A 값에 1을 대입하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이 2분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아냈다면 이제 2분의 n제곱분의 n이라는 애를 살펴볼 건데 당연히 n이 자연수니까 0보다 크고 저 2의 n제곱을 1 플러스 1의 n제곱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는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밝혀낸 부등식 얘를 이용해서 유사한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로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이 n제곱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양변에 n을 곱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즉 2의 n제곱분의 n이라는 애는 n분의 양변에 2를 곱하는 거네요.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n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렇다면 밑에서 우리가 제시문 중에 확인했던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어디 갔죠? 얘에 의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4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2의 n제곱분의 n도 극한값이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 문제를 풀 때는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해설을 적을 때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자, 부등식에 의해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점이 있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등식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얘를 보이는 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에 해설하고 조금 다른 풀이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서강대학교 홈페이지나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셨으면 해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해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이런 시그마 합을 미분한다거나 시그마 합을 적분하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면 SN이라는 기호를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SN을 얘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R을 곱한 RSN이라는 애를 SN에서 빼볼 겁니다. 즉 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자, 가로로 할게요. 1 더하기 2 곱하기 R 더하기 3 곱하기 R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N R에 N-1제곱 빼기 자, 길어질 것 같아서 밑으로 할게요. R 더하기 2R제곱 더하기 3R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N R에 N제곱. 자, 얘를
얘를 자, 빼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자, 밑으로 갈게요. 1 더하기 r 더하기 3r제곱에서 2r제곱 빼면 1은 그대로 온 거예요. 2r에서 r 빼서 r이 온 거고 3r제곱에서 2r제곱을 빼서 r제곱이 올 겁니다. r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점 더하기 nr n-1제곱에서 n-1 r에 n-1제곱을 뺄 테니까 당연히 r에 n-1제곱이 올 거고, 자, 얘는 그대로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n에 r n제곱. 자, 이렇게 남겠죠. 그쵸? 자, 이제 얘를 좀 살펴봅시다. 얘는 항이 총 n개입니다. 그리고 첫째 항이 1이죠. 1-r분의 1 곱하기 1-r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요. 그쵸? 여기에 마이너스 nr n제곱. 자, 여기에 이제 좀만 수정합시다. 1-r분의 1-r의 n제곱 빼기 n r의 n제곱 1-r. 자, 이렇게 쓸게요. 이러면 1-r분의 1-r의 n제곱 마이너스 n r의 n제곱 플러스 n r의 n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자, 지금 얘가 뭐였어요? sn-rsn입니다. 정리만 할게요. 지금 정리만 합니다. 1-n 플러스 1의 r의 n제곱 더하기 n r의 n 플러스 1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완성됩니다. 이번에 해설을 보시고 자신이 미분한 다음에 저 1-r분의 r-r의 n 플러스 1을 미분하는 게 더 간단하신 분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이 방법이 더 직관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방법은 자, 여러분이 이런 미분한 형태에서 그렇지 않은 이런 모양을 얻고 싶을 때, 이런 형태에서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형태에서 빨간색 네모의 형태를 얻고 싶을 때 의외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증명하는 건 마쳤습니다. 자, 부등식이 증명되었다면 자, 증명을 괜히 시킨 게 아니겠죠. 이걸 이용해서 얘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그마를 잠깐만 뜯어보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n은 조금만 고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1분의 k,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죠. 동그라미 좀 지울게요. 자, 얘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 형태가 서로 같죠. 즉 2분의 1을 앞에 두고 곱하기, 자, r 자리에 2분의 1만 대입합시다. 1-2분의 1의 제곱분의 1-n 플러스 1의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n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자, 이렇게 두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자명한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
자,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걸 잘 살펴보면 결국 2의 n제곱분의 n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 모양들 잘 살펴보면 정리하시면 우리가 그게 이미 1번에서 0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분의 1, 즉 4죠. 답은 2번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풀이 과정을 쓴다면 문제 1의 결과를 사용했다고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1의 결과에 의해 이 말씀은 반드시 해주셔야지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n이 언제나 항상 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의 답도 구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항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은 학생의 풀이 하나를 조금 여러분한테 알려주면서 좀 문제를 풀게요. 그 학생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를 실제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 얘는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뭐 1-t분의 1dt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를 해결했어요. 즉 우변을 정리해서 좌변과 같다는 걸 보여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같다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해설을 할 때는 여러분이 해결한 걸 역순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 1번을 이용해서 2번식이 나왔고 2번식으로 해서 3번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좌변을 정리해서 기억이란 식이 나왔다고 해봐요. 기억과 3번이 같다 라고 해서 문제를 종료하시지 말고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분의 rk가 앞에도 말했지만 기억이 나왔다고 합시다. 자, 기억은 3번이고 3번은 2번이고 2번은 1번입니다 라고 증명을 하시거나 이 부등호를 성립함을 보이셔야지 여러분이 정리된 설명을 한 거지. 그렇지 않고 같다만 보이면은 물론 정답 처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여러분이 맞게 해설을 했냐, 논리적으로 해설을 했냐라고 한다면 약간의 의문 혹은 동점자가 나왔을 때 감점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제 같은 경우는 이 1번, 2번, 3번과 기억이 같다라고 하는 해설보다 얘를 더 논리적인 해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3번 문제를 해설을 해보면 4번 문제 아래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분의 r의 k제곱은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시그마 t의 k-1제곱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가로 좀 칠게요. 얘와 같습니다. 즉 얘를 시그마를 적분을 하면 이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쵸? 자, 얘는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자, 우리가 얘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어요? 1-t분의 1-t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이거 그냥 제시문 이용한 겁니다. 무한등비급수, 등비급수 이용한 거예요. 자, 얘는 분리를 한다면 1-t분의 1 빼기 1-t분의 t의 n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고 얘를 정리하면 최종 결과인 마이너스 ln 1-r 빼기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1-t의 n 플러스 1 dt 이렇게 나와서 부등식이 증명이 됩니다. 앞에 말했던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얘를 보고 얘를 이렇게 바꾸고 요거를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데 얘는 사실 이거랑 똑같다 하고 증명을 했어요.
그 친구 풀이도 사실 맞는 건데 그거를 풀이를 내가 찾아냈어요. 그런데 해설은 이 순서로 써주는 게 훨씬 논리적인 해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4번 문제는 간단하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 3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것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합만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을 내가 증명하지 못했어도 4번은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곱하기 n분의 1. 자,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좀 보세요. 여러분이 유사점을 찾아내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사한 걸 찾아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얘는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로 바꿀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1까지 자, 위에 모양 맞출게요. 자, 어떤 형태냐면 얘는 k 곱하기 2의 k제곱분의 1입니다. 그렇죠? 얘는 이 모양이 됐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분의 r의 k제곱, 2분의 1의 k제곱인 거죠. 즉, 이 모양이 지금 파란색으로 물결을 묻히는 이 모양이 얘의 모양이 됐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1 마이너스 t의 n 플러스 1제곱 dt.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중괄호 칠게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몇이에요? ln 2 상수가 됐네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1 마이너스 t 분의 t의 n 플러스 1제곱 dt인데, 자, 생각해 봅시다. 이 t 값이 자 0부터 2분의 1까지 t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변하면서 자, 얘가 어떻게 변할 거냐면 0에서 2분의 1로 커지면 t가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니까 점점 커질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얘는 자, 여기로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가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식을 다시 쓸게요. 밑에 ln 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 2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1 마이너스 t분의 t의 n 플러스 1 dt는, 그런데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아이고 여기 부동화 방향이 잘못됐네요. 양수를 뺀 거니까 ln 2분의 1보다 작은 거죠. 그리고 여기도 자, t 대신에 여기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당연히 얘보다 훨씬 큰 값이니까 ln2에서 더 큰 걸 뺀 거죠. 큰 걸 뺀 거니까 더 커져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여기는 t로 둡시다. 자, 분자만 바꿔도 성립하죠. 자, 이렇게 성립을 하고 얘는 결국 ln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2제곱
이렇게 해놓고 1-t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dt. 이거 ln 2 될 거고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이쪽은 ln 2만 남겠네요. 즉 얘의 값도 극한값을 보내면 뭐가 될 것이다? ln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강대학교 4번 문제, 서강대학교 2020년 모의논술 4문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유념하실 거는 제시문이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알고 있더라도 사용하는 게 더 쉽고, 자, 두 번째, 앞에 문제의 결과를 이 결과를 내가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도 얘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막혔다면 앞에 문제에 반드시 힌트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죠. 바로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하나 까먹었네요. 4번 문제 하실 때 아마 이거를 동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성립하는 게 맞긴 한데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걸 함부로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